여성이 그 성을 매매하는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범죄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포주 또 그리고 그 포주 위에 있는 어떤 폭력 조직에서 그런 걸 운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 한 1년 전에 나왔던 건데 그 스마트폰 앱이 발달하면서 상당 부분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주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그 성을 매수하는 남성이 대금은 제대로 지불을 할 건지 그리고 이 뭐 여자한테 무슨 해를 끼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지 그런 걸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역할 때문에 이제 그 분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앱이 발달하면서 위치도 확인이 되고 이상한 남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잠재적 고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도 이제 벌써 그런 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앱들 중에서도 그런 여성들이 공유하는 앱들이 있는데 이걸 단순히 성을 상품화하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게 그 현재 위헌 판정까지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저 위헌 판정될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회에서 사실 이 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빨리 법을 좀 보완을 해서 위헌 판정이 안 나게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독일이 2002년도에 성매매를 합법화했습니다. 독일하고 프랑스 인접한 도시가 하나 있는데 접경 도시가 있는데요. 자하르 브리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해마다 다른 나라에서 이 국경 도시로 성매매하러 100만 명이 찾는다니까 유럽의 매춘 수도라는 오명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한 도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유화하고 나서 보니까 이 독일의 성매매 산업 규모가 21조래요. 그리고 성매매 종사자가 40만 명. 그러니까 이게 자유화하기 전에 비해서 2배 정도 이렇게 산업이 늘어나 버린 겁니다.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 상대적으로 1999년에 스웨덴은 어떤 법안을 만들었냐면 매도자,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처벌 안 하고 사는 사람만 처벌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놓으니까 줄었대요. 그러니까 성매매하는 여성도 줄고 산업의 규모도 줄기 시작해서 프랑스가 이 법의 취지를 공감해서 비슷한 법안을 좀 도입을 했고요. 네덜란드도 이 법으로 가자고 지금 캠페인하고 있고 뭐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다 지금 이 법으로 가자고 하고 있는 거 보면 유럽 쪽은 그래서 독일 모델이 아니라 스웨덴 모델이 답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결혼 시장 내지는 아니면 그러니까 성적 이 시장의 미스매치 때문에 분명히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처벌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문제고 특히나 이게 성도덕이라는 거는 그 일반 사회도덕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죄의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요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 아니 근데 있잖아요. 생물학적 특성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풀어줄 거냐, 어느 정도 물꼬를 터줄 거냐, 완전히 제압할 거냐. 이 크게 보면 세 가지 방향인데 저는 물꼬를 터주는 쪽으로 가면 된다. 근데 이걸 완전히 풀었을 경우에는 독일 예처럼 확 늘어나요 정말. 그러면 이게 우리 사회에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늘어난다니까. 그냥 풀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저는 늘어나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도 지금도 많아요.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럼요. 지금 오히려 약간 위험 부담이 있어가지고 약간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 오히려 낮아질 수도 독일이 있어요. 경험적으로 2배가 뛰었잖아요. 어쨌든 말이죠 한 줄로. JTBC